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4월 17일 토요일입니다. 날씨가 조금 어두침침하네요. 오늘 수도권 지역은 가끔 소나기가 온다라고 하는데 외출하실 때 우산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좋은 시장이었을 때 수익을 많이 내면서 또 시장이 안 좋은 상황도 대비를 하고, 또 주식도 마찬가지죠. 개별 종목도 생각보다 더 강하게 올라갈 때 수익 실현하는 측면, 그것이 아무 때나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디를 이용해서 적절한 구간, 이런 부분들을 타이밍을 잡아가는 것. 그래서 주식은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지요. 그 타이밍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죠? 주식을 타이밍을 찾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무도 못 찾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도 못할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묻어가려고 하는 심보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방송에서 대다수 보게 되면, 그죠?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두리뭉실 넘어가거나 하는 경우도 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무슨 미아리 점쟁이 팬티를 빌려 입은 것도 아니고, 그죠?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계속해서 예측을 하려 하고, 그 예측에 따라서 예측이 성공했을 경우에는 끌고 갈 수 있는 힘, 그리고 예측이 실패했을 때는 바로 대응하는 전략, 그거는 결국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하지 않고 대응한다,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지요. 그죠? 무엇인가를 여러분들도 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거나, 또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김치를 담그시거나, 하다못해 시장 장보기를 하실 때에도, 그죠? 예측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오늘 무엇을 살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이다. 음식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거를 사고,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살 것이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없을 때는, 또 그것을 다 만들어내지 못할 때는 어떤 쪽으로 할 건가? 그 여러분들도 다 일상에서 일정 정도 생각이 계신 분이라면, 그죠? 예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상이 안 됐을 때, 예상이 실패했을 때 다른 것으로 바꾸는 거죠. 교통수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약속 시간이 돼 있는데 내가 자동차를 몰고 갈 때 택시를 타고 가면 시간이 안 되겠다. 그러면 지하철로 갈 거냐? 버스 전용 차선 버스로 갈 거냐?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예상과 예측을 계속해서 일상에서도 반복하듯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현상, 지금의 현상에서의 주가 랠리, 주가가 강하고 주가가 약한 것,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지금 약한 것들을 더 사서, 그죠? 다음 수순에 있어서 강한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을 눌림목으로 살 거냐? 아니면 지금 강한 시세에 올라타서 그 올라탄 부분이 멈추는 선까지, 그죠? 그때까지 끌고 갈 거냐? 그런 선택의 흐름들을 내 투자 성향과 함께 접목을 해서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려우면 뭡니까?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더 많이 타이밍을 잡아주고 종목을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들의 안목입니다. 자, 지난주 여러분들께 시황과 나름대로의 종목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여러분들이 검증하시면 되죠. 그죠? 지금 제가 자랑하고 그 누군가가 TV 나와서 자랑한다, 그 자랑하는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누구를 평가를 하고 누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과거의 행적들, 과거 이야기했던 부분들, 우리가, 그죠? 지금 사회에서 상식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자꾸 배반이라는 용어,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각되고 염두에 두는 게 뭡니까? 그가 이야기했었던
누군가가 이야기했었던 사회 지도층, 정치가가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말하고 행동이 틀린 이중적인 행동들을 많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실망과 배반감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항상 전문가를 보는 눈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잦지 않고 그 실수가 잦지 않고 그 실패와 실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 역시, 그죠? 투자가의 가장 중요한 몫입니다. 자, 3,000%로 좀 빠졌죠. 자, 중요한 건 지난주 어떤 내용 부분의 시황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차근히 한번 주말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떠한 경제 지표와 또 어떠한 화두가 시장에 지배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미리 염두에 두어서 선추매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카카오를 매수하면서, 그죠? 카카오의 화려한 뉴스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럴 타이밍에 우리는 실현하겠다. 카카오가 뭐예요? 단기적으로 50만 원에서 66만 원까지 액면 분할 전 가격으로, 그 딱 일주일 만에 16만 원이 올랐어요. 그죠? 50만 원짜리가, 시가총액 50조짜리가, 그런 게 뭡니까? 예상, 예측이지요. 그죠?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바로요,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경제지표 하나하나 부분들, 그런 것들 부분 속에서 시장과 연관되어진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주말 편안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우리 회원님들께 다음 주는 가장 중요한 화두, 시장의 화두는 기후 정상 회의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말씀드리고 일정 정도 그쪽 포트에 집중을 했습니다. 카카오를 이익 실현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또 본격적인 실적 시즌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간 기업들, 그 기업들의 흐름들, 그런 것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일정과 관련된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기업들의 상반기에 집중된 실적 부분입니다. 상반기에 코스피 당기 순이익이 추정치가 지금 140조 돌파. 그죠? 상당하지요. 그죠?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있어서 코스피의 당기 순이익 추정치가 지금 140조 원을 넘었으면서 2017년, 18년 삼성전자 반도체, 그리고 뭐 삼성전기, 그 MLCC죠. 그래서 IT 쪽이 엄청난 영업 실적이 나왔었던 그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지금 140조 원을 넘었으면서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차트 다 보이시죠? 그리고 각 분기별 연초 전월 대비 추정치 변화율을 보게 되면 전월 대비 양호한 흐름을 지금 계속 가고 있죠. 1분기 실적 추정치는 연초보다 14.3%, 전월보다는 4.4% 상향 조정되면서 2분기의 실적 추정치도 양호한 흐름을 보여준다. 그죠? 지금 1, 4분기 실적 발표 부분의 실적 시즌에 들어섰잖아요. 그죠? 그게 대부분 뭐예요? 뭐 특별한 기업들은 실적이 안 좋게 쇼크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서프라이즈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걸 이미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 그죠? 환율. 그죠? 작년도 4, 4분기 때에는 원화 강세가 엄청나게 진행됐기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이나 그리고 환율 외환팀 뭐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지 않는 기업들일수록 뭐예요? 환율 영향으로 기업들의 4, 4분기 실적이 다소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렇게 나온 기업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대기업들도. 그런데 1, 4분기는
환율이 뭐예요? 원화 약세가 진행됐어요. 그죠?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출 기업들의 실적 부분은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래서 환율과의 연관성, 연계성, 이제 개별 기업, 개별 섹터 내에서의 이 흐름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는 환율 흐름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 부분은 1, 4분기, 2, 4분기 다 좋다. 그죠? 그러나 이제 그 상승률로 봤을 때는 뭐예요?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조금씩 낮아진다라고 하는 부분. 자, 이제 그다음 국내 수출과 코스피 단기 순이익 추정치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수출이 증가해야 단기 순이익,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 그죠? 요런 도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1일 날 4월 수출입, 그죠? 4월 21일 날 4월 수출입, 그러니까 4월 달 1일, 4월 1일부터 20일까지 발표되는 데이터, 거기에서 어떤 섹터, 어떤 부분들이 많이 증가를 하는지, 그런 것들이 또 뭐예요? 여러분들의 섹터 선정과 종목 선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 다음 주, 그죠? 우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죠. 그죠? 4월 19일 TCK부터 시작을 해서 4월 20일 삼성 바이오로직스, PI 첨단 소재, 그죠? 그리고 4월 22일에는 기아, LG 생활건강, 삼성 SDS, 4월 23일에는 에코프로, 그리고 4월 26일에는 현대차부터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4월 27일에는 삼성 SDI, 현대모비스, 그죠? 그리고 4월 28일에는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뭐 해서 계속 줄줄이 나옵니다. 아직 세부적으로 조그만 기업들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큰 기업 나온 요 표를 보여드리는데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부분들의 실적 일정 부분들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다음 주 주요한 경제 지표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그죠? 다음 주 주요 경제 지표 일정. 처음 이야기했었던 기후 정상 회의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자,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 회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기후 변화 정상 회의 관련해서 풍력 쪽에서는 CS윤들을 여러분들께 한 지난주, 그죠?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CS윤드 같은 섹터 풍력 관련주 중에서도 CS윤들을 잘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삼강 MNT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풍력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왜 CS윤드냐? 풍력주가 대부분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 기후 정상 회의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탄소 제로, 그죠? ESG, 환경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이 각광을 받을 거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태양광, 풍력, 뭐 전기차도 포함되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포함될 텐데 그 같은 섹터 내에서도 가장 양호한 종목을 또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풍력 관련주 중에 CS인드가 더 강한지 삼강 MNT가 더 강한지 뭐 관련 또 종목들도 많아요.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같은 섹터 내의 대장주는 누군지 저는 CS인드라고 2주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미. 왜? 해상풍력 쪽이 더 각광을 받을 거니까. 자, 여기에서 골자는 이겁니다. 바이든 집권하고 나서 처음으로 세계 주요 정상들 40여 개국 정상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죠? 뭐니 해도 글로벌 시장, 글로벌 국가에서 1등 힘이 가장 센 쪽은 미국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안타깝게도 저 변방 국가고 그런데 그
변방 있는 정상들 딱 모아놓고 그죠? 바이든이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 중 가장 핵심 정책이 뭐예요? 그린 정책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상들 불러놓고 뭐 화상으로 자 잘해봅시다 이 이야기만 하겠습니까? 그죠?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여줘야죠. 그죠? 대빵인데 본인의 강력한 기후 변화 정상 회의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면 결국 그와 관련된 그린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 높은 게 뭐예요, 결국? 시장의 화두가 되는 거고 그 화두로 작용을 하면 떨어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단기적으로 크잖아요. 그죠? 그런 포커스를 맞춘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또 중요한 하나 부분은 미국 및 유럽 의약청의 존슨앤존슨 백신 관련 부분, 그죠? 요 부분이 혈전 발생시키는 문제 때문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황, 그죠? 이게 이제 완전히 중단되느냐 아니면 재개하느냐 하는 부분, 요 부분도 한번 바이오 제약 쪽으로 하시는 분들, 연관 종목 부분을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자, 이제 주요 이벤트 및 경제 일정을 보게 되면 아주 큰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가장 위험하다라고 저는 판단된 부분이 어제였죠. 그죠? 금요일 날 중국이 11시 넘어서 발표한 GDP 부분은 예상치보다 조금 못 나오긴 했어도 그거 가지고 이미 떨어졌다라고 판단할 만큼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죠? 오히려 소매 판매 부분에서 상당히 예상보다 높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중국 시장의 양봉을 만들어냈고 우리 시장도 초반 부분에 차익 실현 물량에서 다소 회복하면서 마감하는 양상 이런 부분들이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중국 쪽에서는 그 부분이 지나갔다라고 보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4월 19일 날 이 유럽의 22 경상수지라든지 또 4월 21일 날 아까 이야기한 우리나라의 수출 흐름 요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4월 22일 날 그죠? 아까 이야기했었던 기후정상 회의 그리고 22 통화정책 회의 그리고 컨퍼런스 경기 선행 지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4월 23일 날 마켓 유로존 제조업 PMI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신규 주택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김 기수가 생각하는 다음 주 역시 그렇게 시장 부분에 있어서 크게 나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 그죠? 같은 섹터 내에서도 실적이 더 나아질 종목 이런 부분들을 선택해서 공략하는 부분이 중요한 포커스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편안한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